자, 여러분, 전세 사기 속에서 이제 좋은 전세 물건 찾으랴, 그리고 좋은 이자의 전세 대출 찾으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 전세 대출 계약을 올바르게 하는 법, 북부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대출 받는 경우 진행하셔야 할 순서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택도시기금 및 허그나 HF 사이트에 방문하신 다음에 본인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물건을 임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가심사를 꼭 받으셔야 하고, 이때 계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큰일 나실 수가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부동산 본 계약 전에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뒤에서 말씀드릴 특약을 꼭 기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좀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계약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나머지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본인의 조건을 잘 따지시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나는 막연히 대출이 나오겠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전에 해당 물건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고요. 아마 이 부분은 좀 특수하게 좀 주의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사고가 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덜컥 이제 계약하신 다음에 대출 실행이 또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계약금의 5% 내지 한 10%는 이미 이제 임대인분한테 주셨을 건데, 자, 이 돈 어떻게 할 건데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특약에 정확히 잘 기재를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기금 대출의 종류와 이제 간단한 성질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기금 대출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고정금리 워낙 저렴하죠. 1.5%. 그리고 최대 한도 1억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청년 전용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지금 현재 1.85에서 2.7% 금리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대 한도 2억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버팀목이죠. 저희는 이제 버팀목인데, 일반 버팀목도 있고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1.5에서 2.7% 또는 2.1에서 2.9%. 결론은 전부 다 3%가 안 되죠. 지금 카카오 대출 받으면 보통 한 3.6% 나오고, 일반 시중은행 대출 받으시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기금 대출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받으실 수도 있고, 비수도권까지는 한 2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웬만한 저희 이제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분들 전세 들어가시는 큰 부담 없이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환경이죠. 자, 이런 이제 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 해서 이제 허그죠.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허그고, 또는 이제 전세자금 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보증 중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기금 대출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둘 중에 한 군데서 보증을 서면서 이제 가능한 대출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 보증이 최우선 되고 나면은 이제 기금에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업무랑 큰 상관은 없는 존재예요. 대위에서 좀 임무 진행해 주다 보니까 가능하면 기금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려고 좀 꺼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거래 은행 쪽을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이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관사가 7곳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중에 한 곳에는 주거래 은행을 좀 미리 잡아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급여라든지 신용카드는 해당 은행 쪽에 한 곳으로 좀 돌려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은 안 되시고, 농협 중앙회만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허그와 HF 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봐 볼게요. 이제 진짜 필요한 내용만 좀 짚어드릴 텐데요. 자, 보증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일단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이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지, 다가구나 일반 단독주택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주택 가격의 9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주택 가격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 90%를 곱하고 여기서 이제 선순위 채권을 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하고 우리 고객님께서 이번에 받으시려는 전세 대출하고 이게 두 금액을 합쳤을 때 이제 주택 금액의 90%가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선순위 채권이 우리가 말하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예,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게 아니면은 일단 뭐 시중은행을 통해서 뭐 진행 가능하거나 뭐 다른 다방면이 있지만 기금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전세 대출이죠. 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을 꼭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꼭 하셔야 되고, 자, 보시는 것처럼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은 똑같이 나와 있지만 뭐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시지 말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 뭐 빌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뭐 터진 거는 공동담보 내용도 있긴 하지만 또 리스크가 있는 거는 다가구도 아직 다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주택 가격 산정인데요. 자, 뭐 순위가 좀 많이 있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딱 이제 1번과 2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이제 KB 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냐죠. 자, 네이버에 이제 KB 시세 딱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KB 시세 치고 들어가시고 제가 이제 KB 시세 사이트에서 제가 최근에 계약한 물건지의 주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지를 찍고 나면은 KB 시세가 떠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KB 시세 없으면 시세 없음으로 나오고 그러면 KB 시세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해당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에 2억 1천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는 이 주택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2억 1천만 원의 90%입니다. 예, 그래서 1억 8,900만 원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따른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해서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건지를 넣으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금액이 이제 국가에서 공시하는 해당 주택의 금액이고 위 금액의 140%를 곱하면 이제 허그 또는 HF에서 주택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택 금액이겠죠. 여기서 이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90%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세에 가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의문이 살짝 드는데요. 아까 KB 시세로 계산했을 때 1순위 금액하고 이제 그 공시 금액으로 계산했던 2순위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 시세가 있어서 뭐 해당 대출 같은 경우 진행 가능했지만 요즘 많은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국 부동산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금액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 종전의 시세로는 전혀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혹시나 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고 뭐 은행에서 가심사까지 받고 나면은 큰 이상은 없다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권리와 금전 보호를 위해서 직접 확인하실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뭐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겠죠. 그럼 이제 통상 계약금 한 5% 내지 한 10% 이제 납입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특약을 좀 기재하실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내용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버팀목 전세대출 혹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바 명백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임차인에 반환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업무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과오나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데 이제 본 특약이 없이 계약일 이후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뭐 납입하신 계약금에 대해서 못 돌려받는 것은 뭐 고객님이 온전히 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위 특약을 꼭 적을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뭐 제가 진행했던 모든 계약은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요. 뭐 제 주변 지인이라든지 뭐 타지에 있는 제 친구들도 뭐 진행하시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순서에 대해서 짚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및 뭐 허그 사이트 방문하신 다음에 본인 여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물건 임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방문해서
가심사 꼭 받으시고 이때 이제 계략적인 대출 금액도 뭐다 물어보아야 됩니다. 꼭 여쭤보셔야 되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본 계약 전에 미리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특약은 가능하면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약금을 지키고 이제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저는 적극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겠고요. 이제 뭐 많은 도움이 됐다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자주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뿌이였습니다.